언니, 노망 났어? 이 집이 얼마짜린데 고집을 피워. 당장 도장 안 내놔? 귀청을 찢을 듯한 신우이의 고함 소리에 밥상이 와르르 뒤집어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평생 이 집 귀신이 되도록 제사 지내고 손님 치른 죄밖에 없는데 늙었다고 저리 괄시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치는데 며느리 민정이가 묵묵히 깨진 그릇 조각을 줍더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 난리통에도 며느리의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이 서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면 제 착각이었을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분이 안 풀리는지 문지방을 구둣발로 걷어찹니다.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도장 안 찍어 놓으면 오빠 제사고 뭐고 다 엎어버릴 줄 알아. 늙은이가 곱게 늙어야지 욕심만 덕지덕지 붙어서는. 대문이 쾅 부서져라 닫히고 나서야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에 흩날리는 흙먼지가 꼭 내 처지 같습니다. 저 인간들이 가족입니까? 아니요, 짐승입니다.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하이에나 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21의 꽃가마 타고 들어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쓸고 닦은 집입니다. 겨울이면 문풍지 새로 바르고 여름이면 마루 콩댐하며 무릎이 닳도록 윤을 냈습니다. 장독대 항아리 하나하나에 내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는 이 기와지붕이 곧 내 남편이고 이 대청마루가 내 무덤이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라니요. 아파트가 들어선다니요. 며칠 전부터 마을이 시끄러웠습니다. 동네 어귀에는 경축 재개발 확정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나부끼고 낯선 양복쟁이들이 골목을 쑤시고 다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던 시누이들이 그 소식 듣자마자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를 해댑니다. 언니, 평당 얼마 쳐준대? 보상금 나오면 우리 지분 있는 거 알지? 엄마 아버지가 남긴 땅이잖아. 그 넓은 집 혼자 깔고 앉아서 뭐 하려고? 관리도 못 하잖아. 빨리 팔고 요양원이나 알아봐. 요즘 요양원 호텔 같대.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은 그저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우고 닭장 같은 요양원에 들어가 죽을 날만 기다리라니요. 살아있는 사람을 고려장 지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녁 내내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민정입니다. 말도 없고 탈도 없는 아이입니다. 가진 것 없는 고아라며 시집와 말없이 시어머니 수발 들며 산지 10년입니다. 남편 복도 없는 년이지요. 내 아들이란 놈이 사업한답시고 그나마 있던 돈 다 날려먹고 일찍 죽었으니 저 젊은 게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이 집 팔리면 저 아이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신세보다 며느리 신세가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민정아, 부르는 내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목이 메어 말도 잘 안 나옵니다. 네, 어머님. 행주로 식탁을 닦던 며느리가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나 덤덤합니다. 방금 전 시고모가 밥상을 엎고 난리를 쳤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입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 무심한 얼굴. 너도 들었지? 고모들 하는 소리. 이 집 팔리면 우리 갈 데 없다. 나는 그렇다 쳐도 너는 어쩌냐. 내가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하자 민정이가 하던 손길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눈동자가 어찌나 깊고 까만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오늘따라 저 아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머님, 그래.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일이면 인부들 데리고 쳐들어온다는데. 이 집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제가 그렇게 안 둬요. 말투가 단호합니다. 평소에 네, 알겠습니다 하던 그 나긋나긋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눈을 껌뻑이는데 민정이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행주질을 시작합니다. 저녁 드셔야죠. 국 다시 데워 올게요. 식사 거르시면 안 돼요. 그 태어남에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집니다. 저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하나 싶기도 하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국물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오늘따라 구슬프게 들립니다. 가슴이 답답해 자꾸만 뒤척이게 됩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봅니다. 영감, 보고 있소? 당신 동생들이 나한테 하는 짓거리 좀 보소. 내가 당신 따라갔어야 했는데 질기게 살아서 이 꼴을 보네. 속으로 말을 거는데 눈물이 주르륵 베개를 적십니다. 내일이면 또 그들이 들이닥칠 텐데 내일은 도장을 안 찍으면 정말로 멱살이라도 잡힐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나이 70 먹어서 무서울 게 뭐 있나 싶었는데 돈 앞에 독이 오른 사람 눈빛만큼 무서운 게 없더군요.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마루에는 불이 꺼져 캄캄한데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민정이가 아직 안 자나 봅니다. 그런데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무님. 전무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정이가 아는 전무님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 애가 혹시 빚쟁이인가? 사채업자한테 전무님하며 사정하는 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목소리가 너무나 냉정합니다. 애원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시하는 목소리입니다. 평소 저한테 하던 그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 끊어지는 말투입니다. 아니요, 봐주지 마세요. 절차대로. 아니, 더 혹독하게 하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저 목소리, 내 며느리 민정이가 맞습니까? 혹독하게 하라니. 정신 차리게 하라니.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명단이라니, 처리라니, 무슨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무서운 단어들이 며느리의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황급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손발이 차갑게 식어옵니다. 낮에 시누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느꼈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10년을 내 품에서 자식처럼 데리고 살았는데 나는 저 아이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저 아이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밖에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하는 바람 소리에
고택의 낡은 문풍지가 파르르 떱니다. 마치 내일 닥쳐올 것엔 비바람을 예고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나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녘이야 깜빡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밖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마당에 까마귀 떼가 내려앉은 줄 알았습니다. 창호지 문을 열고 내다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다 누굽니까?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그리고 평소엔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먼 친척 조카들까지 마치 제삿밥 얻어먹으러 온 귀신들처럼 온 집안 식구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주무시면 어떡해요. 첫째 시누이가 대청마루로 성큼성큼 올라옵니다. 어제 밥상을 엎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은 또 무슨 꿍꿍이인지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저 봉투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형님, 우리가 밤새 의논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이 집 형님 명의로 계속 두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세금 말이야.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세금 폭탄 맞는 거 몰라? 형님 돈도 없잖아.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누이는 침을 튀겨가며 열을 올립니다. 마치 저를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 눈동자는 뱀눈처럼 차갑게 번들거립니다. 옆에 있던 작은 시누이가 거듭니다. 맞아요, 언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손을 써주겠다는 거잖아. 일단 명의를 우리 공동 명의로 돌려놓자고. 그래야 세금도 줄이고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형님 목도 챙겨드리지. 말이 좋아 챙겨준다는 거지. 결국 내 집을 자기들 이름으로 돌려놓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평생 이 집 지켜온 건 나인데 이제 와서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꼴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잡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영감이 어떻게 지킨 집인데. 아이고, 또 그 영감 타령? 죽은 오빠가 밥 먹여줘? 형님, 진짜 노망 났어? 좋게 말할 때 도장 내놓으라니까. 첫째 시누이가 꽥 소리를 지르며 서류 봉투를 마루바닥에 내리칩니다. 탁 하는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조카 녀석들도 낄낄거리며 수군댑니다. 큰 고모 말이 맞지. 저 늙은이가 뭘 알겠어. 빨리 처리하고 돈이나 나누지. 그러게 말이야.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야? 사방이 적입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 넓은 고택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입니다. 눈앞이 핑 돌고 숨이 가빠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모님, 부엌 쪽에서 쟁반에 찻잔을 받쳐들고 나오던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차가운 목소리로 통화하던 그 아이. 아침이 되니 다시 평소의 조용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민정이의 손길에 묘한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침부터 다들 모이셨네요. 차 한 잔씩 하세요. 야, 너는 빠져.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첫째 시누이가 민정이를 쏘아붙입니다. 평소 같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을 아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민정이는 시누이의 표독스러운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봅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합니다. 세금 걱정 정말 많이 하시네요, 고모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요.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세금 폭탄 맞을 일 없을 테니까요. 민정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세금 폭탄 맞을 일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재개발이 안 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소리일까요? 신우이도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너 지금 비꼬는 거냐?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얹혀 산다니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건 전데요. 고모님들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 이 집 주인 행세하시는 게 좀 우습지 않으세요? 우스워? 인연이 미쳤나? 신우이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민정이 뺨이라도 후려칠 기세입니다. 안 돼. 제가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는데 민정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신우이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치세요. 치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아주 많이. 그 목소리. 어젯밤 문틈으로 들었던 바로 그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신우이도 그 기세에 눌렸는지 멈칫하며 손을 내립니다. 순간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순에 빠진 며느리가 어디서 저런 도끼가 나왔을까요? 친척들도 웅성거리며 민정이를 다시 봅니다. 두고 보자. 내가 오늘만 참는다. 형님,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도장 준비해놔.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있어.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우르르 몰려나가는 친척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발이 덜덜 떨립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정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쌉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 신우이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서늘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입니다. 민정아, 너 아까 그게 무슨 소리냐? 후회할 거라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겁 좀 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머님 얕잡아 보지 못하게. 민정이는 싱긋 웃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쩐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그냥 겁만 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의 아주 여유롭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민정이가 부엌으로 들어간 뒤 저는 며느리가 내려놓은 찻잔을 보았습니다. 친척들은 손도 대지 않은 찻잔들. 그런데 찻잔 밑에 뭔가 종이 조각 같은 게 깔려 있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들추어 보니 명함입니다. 한국건설 회장 비서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민정이가 찻잔을 놓으면서 실수로 흘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보라고 놓은 걸까요?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정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님 진지 드세요 하고 싹싹하게 불렀을 아이가 오늘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민정이가 식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가계부라도 쓰는 걸까요? 아니,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닙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으며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 이사님. 도면 수정안 받습니다. 김 이사? 도면 수정?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배추 한 포기 값 깎느라 시장 아줌마랑 신랑이 하던 며느리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3구역은 고도 제한 걸려 있어서 층수 못 높여요.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허가 반려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세상에.
민정이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논리적이고 똑러지게. 평소 네, 어머님. 죄송해요만 달고 살던 그 주눅든 며느리가 아닙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저 눈빛. 마치 장군이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제가 알던 며느리는 껍데기였고 지금 저 모습이 진짜 알맹이인 걸까요? 심장이 쿵쿵거려 숨쉬기도 힘듭니다. 혹시 민정이가 이 집을 몰래 팔아먹으려고 작전을 짜는 건 아닐까요? 친척들이 요즘 젊은 것들 믿지 말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10년을 친정 엄마처럼 모신 아인데.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러더니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정이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친척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라니요. 네, 민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다 정리됐어요. 내일, 네, 내일 아침에 끝낼게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그 내용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끝낸다는 게 뭘 끝낸다는 걸까요? 이 집을 넘기는 계약을 끝낸다는 걸까요? 아니면 시누이들을 내쫓는다는 걸까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정이가 통화를 마치고 노트북을 덮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에서 떨어져 이불을 개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민정이가 들어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순한 며느리의 얼굴입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는 모습이 방금 전 노트북 앞에서 호통치던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걸까요? 아니면 저 아이가 연기의 천재인 걸까요? 민정아. 네, 어머님. 너 혹시 숨기는 거 없니? 네. 숨기는 거요? 없는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맑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태어남에 말문이 막힙니다. 명함을 보여주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혹시라도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꾹 참았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요. 밥상은 모래알 씹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평소보다 반찬을 더 살뜰히 챙겨줍니다.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그 친절이 왠지 모르게 가식처럼 느껴져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의심의 씨앗이 떨어지니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납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대문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동네 개들이 짖어대고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가 1호 물건지 맞지? 네, 내일 철거 예정 구역입니다. 알박기 하는 노인네 있다며? 내일 확실하게 밀어버려야 공사 일정 맞춘다. 철거? 밀어버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포크레인이 들어와 이 집을 부순다는 겁니까? 아직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 날강도 같은 놈들이 법도 없고 상도덕도 없단 말입니까? 무서워서 대문 밖을 내다볼 엄두도 안 납니다. 그런데 민정이가 신발을 신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앞에 슈퍼 좀 다녀올게요. 두부 사오는 걸 깜빡해서요. 지금 밖이 저렇게 시끄러운데? 금방 다녀와요. 문 잠그고 계세요. 말릴 새도 없이 민정이가 대문을 열고 나갑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부엌 쪽 쪽문을 살짝 열고 담벼락 너머를 훔쳐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들 곁으로 민정이가 다가갑니다. 두부를 사러 간다는 애가 슈퍼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 남자들과 마주 섭니다. 아이고, 저게 미쳤나? 저 험한 놈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당하려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민정이가 나타나자 담배를 피우던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며 담배를 비벼 끕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상무님, 나오셨습니까? 상무님? 제가 또 잘못 들은 걸까요? 동네 구멍가게 외상값도 못 갚는 우리 며느리한테 상무님이라니요. 민정이는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 팔짱을 끼고 뭔가 지시를 내립니다. 거리가 멀어 무슨 말인지 들리지는 않지만 손짓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연신 네,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벼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저 여자는 내 며느리가 아닙니다. 내가 10년을 끼고 산 민정이가 아닙니다. 도대체 저 아이의 정체가 뭡니까? 건설사 직원들이 벌벌 기는 상무님? 회장님과 통화하는 손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그림이 맞춰지질 않습니다. 한참 뒤 민정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두부 한 모입니다. 어머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민정이가 묻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맛을 다녀온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 그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칩니다. 아니, 잠이 안 와서. 얼른 주무세요. 내일 손님들 많이 오실 거잖아요. 기운 차리셔야죠. 손님? 시누이들 말하는 거냐?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어머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드릴게요.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이 따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손 같지가 않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며느리를 봅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연기일까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남은 동아줄은 이 아이 하나뿐입니다. 썩은 동아줄일지 금동아줄일지 모르지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믿음아. 내 며느리니까. 네, 주무세요. 방으로 들어와 누웠지만 천장이 빙글빙글 돕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고택의 마당은 마치 무덤가처럼 고요했습니다. 평소라면 닭 우는 소리에 맞춰 부지런히 마당을 쓸었을 테지만 오늘은 빗자루를 들 힘조차 없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달력의 빨간 숫자. 오늘입니다. 1년에 2번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예를 올리고 덕담을 나누어야 할 명절. 하지만 오늘 저에게 닥쳐올 것은 덕담이 아니라 독이 묻은 화살들일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속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옆집 순이 엄마, 뒷집 김씨 아저씨,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지내는 이웃사촌들입니다. 저 멀리 마을 회관 앞에 3, 4, 5 모여있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이구, 김씨. 나왔어? 제가 인사를 건네자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입을 다뭅니다. 마치 짠 듯이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을 해댑니다. 싸늘한 찬바람이 휑하니 붑니다. 다들 아침 드셨는가? 무안에서 다시 한번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꾸뿐입니다. 밥 먹었지.
근데 옥분 할매, 눈치도 없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뒷집 박씨 할머니가 눈을 흘깁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동네 사람들 다 재개발 동의서 찍고 보상금 기다리는데 혼자서 고고한 척 안 찍고 버틴다며? 할매 때문에 우리까지 돈 못 받게 생겼어. 맞아. 늙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요양원이나 가지. 뭘 그리 버텨? 가슴에 대못이 박힙니다. 이웃사촌이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고 김장도 같이 담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재개발 보상금 몇 푼에 50년 정이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저 할망구 때문에 우리 아들 사업 자금 막히면 어쩌나 몰라. 독한 노인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루에 주저앉으니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립된 섬, 이 낡은 고택과 저는 탐욕의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난파선이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부엌에서 민정이가 나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시집올 때 해온 그 색동저고리는 아니지만 단아한 옥색 한복이 제법 기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섭니다. 오늘은 전 부치고 나물 무쳐야 할 명절 아침인데 민정이는 기름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차림입니다. 마치 잔칫집에 온 손님처럼 아니면 중요한 행사를 주관하는 사회자처럼 보입니다. 민정아, 너 옷이 그게 뭐냐? 오늘 고모들 오면 일해야 할 텐데. 오늘은 일 안 해요, 어머님.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제사상은 어쩌고? 제사는 진짜 가족들끼리만 지내는 거잖아요. 돈 받으러 온 빚쟁이들한테 밥상 차려줄 필요 없어요. 민정이가 싱긋 웃으며 찻잔을 닦습니다. 어젯밤 골목길에서 봤던 그 서늘한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나긋나긋한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요? 어제 저녁 내일 아침에 끝낼게요라던 그 통화 내용이 귓가에 맴돕니다. 끝낸다는 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낸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집이 넘어가는 걸로 끝난다는 뜻일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8시 50분을 가리킵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대가 아닙니다. 2대, 3대. 줄지어 들어오는 소리가 고택의 담장을 넘어옵니다. 끼잉 마이너스. 대문 앞에 차들이 멈추는 소리. 그리고 쾅, 쾅, 차 문 닫는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처럼 울립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문 열어. 형님, 우리 왔어. 첫째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민정이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어떡하냐? 저 사람들 진짜 쳐들어올 기세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내 멱살을 잡고 도장을 뺏어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민정이는 태어납니다. 시계를 한번 쓱 보더니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 저 믿으시죠? 그래, 믿지. 믿고 말고. 그럼 가만히 계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민정이가 마당으로 걸어나갑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당당한지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조차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빗장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끼잉 마이너스.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시누이들, 조카들, 그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까지 대동했습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형님, 도장 준비했어?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첫째 시누이가 인주통을 마루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붉은 인주가 마치 핏빛처럼 보입니다. 저는 구석으로 물러나 웅크렸습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그런데 그 살벌한 풍경 한가운데 민정이가 서 있습니다. 수십 명의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민정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그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마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먹잇감들을 바라보는 맹수처럼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모님들. 민정이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다들 제 시간에 맞춰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누이들도 멈칫하며 민정이를 노려봅니다. 뭐야? 집구석이 왜 이래? 제사상도 안 차렸어? 우르르 몰려들어온 시누이들이 대청마루를 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평소 같으면 전 냄새,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해야 할 명절 아침인데 고택은 절간처럼 싸늘하기만 합니다. 민정이 말대로입니다. 음식은커녕 물 한 그릇 떠놓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루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교자상 하나가 제 처지처럼 초라합니다. 아니 형님, 시위에 지금 밥 안 주겠다고 파업하는 거야? 첫째 시누이가 삿대질을 해댑니다. 조카 녀석들은 에이 배고픈데 편의점이라도 갔다 와야 하나 하며 투덜거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고개를 못 들겠는데 저들은 배고프다는 타령뿐입니다. 자자, 잘 됐네. 어차피 제사 지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작은 시누이 남편 그 뱀눈을 가진 고모부가 구둣발로 마루에 성큼 올라섭니다. 밥 먹고 체하느니 깔끔하게 일부터 처리합시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먼지 앉은 텅 빈 교자상 위에 탁 던집니다. 탁! 그 건조한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립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포기각서랑 위임장이야. 형님은 그냥 여기, 그리고 여기. 찍기만 하면 돼. 시누이가 시뻘건 인주통을 서류 옆에 들이밉니다. 빨리 찍어. 우리도 이 냄새나는 집구석 1분 1초라도 빨리 뜨고 싶으니까.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너희들이 사람이냐? 제가 악을 쓰며 서류를 마당으로 집어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늙은이 힘으로 당해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조카 하나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할망구가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들리나? 아! 억센 소나기 힘에 밀려 제가 마루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찢는데 뼈가 울리는 고통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저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혀를 찹니다. 아이고, 저 성질머리하고는 곱게 늙으라니까. 빨리 손잡아. 강제로라도 찍게 해. 시누이들이 달려들어 제 손가락을 억지로 펴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발버둥을 쳐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짐승들입니다. 밥도 없는 빈 상 앞에서 오직 돈을 뜯어내려 혈안이 된 아기들입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부엌 문가에 서 있는 며느리 민정이를. 민정아, 도와다오. 내 시어머니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왜 보고만 있니? 민정이는 팔짱을 낀 채 이 처참한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닙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연구원처럼 냉정하고 차가운 눈으로 시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쩍 보이는 민정이의 손,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정확하게 시누이들의 폐악지를 향해 있습니다. 찍고 있는 거냐? 그 순간 시누이가 제 엄지손가락에 억지로 붉은 인주를 묻혔습니다. 자, 찍는다. 힘 빼. 서류 위로 제 손가락이 끌려갑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내 집, 내 추억, 내 인생이 저 붉은 도장 밥 하나에 날아가는구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만. 나직하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 시끄럽던 대청마루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가락을 잡고 있던 시누이의 손이 멈칫합니다. 민정입니다. 부엌 문가에 서 있던 민정이가 어느새 마루 한가운데로 걸어와 있습니다. 누구야? 넌 또 뭐야? 처음 보는 친척이 묻자 시누이가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식모처럼 부리는 며느리야. 야, 밥 안 차렸으면 커피라도 타오지 않고 뭐해? 민정이는 대답 대신 시누이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고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고모님, 그거 아세요? 이거 안나? 뭘 안다는 거야? 지금 이 상황, 특수폭행의 강요죄, 그리고 주거침입까지 형량이 꽤 나올 텐데요. 형량? 인연이 미쳤나?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며 민정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정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은 손에 더 힘을 줍니다. 으악, 야, 손 안 나? 뼈 부러지겠어. 놓으세요. 어머님 손. 민정이가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서류 치우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의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민정이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누이들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주춤거립니다. 푸아하. 고요했던 고택의 난데없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첫째 시누이입니다. 배를 잡고 넘어갈 듯 웃어댑니다. 뒤이어 작은 시누이, 고모부, 조카들까지 덩달아 낄낄거리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흘렀던 서늘한 긴장감이 그들의 비웃음 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야, 올케. 들었어? 얘 지금 뭐라는 거니? 할아버지, 푸아. 첫째 시누이가 눈물까지 닦아내며 민정이를 손가락질합니다. 너 고아라며? 내 할아버지 시골에서 농사짓다 돌아가신 그 양반 말하는 거냐? 귀신이라도 불러오겠다는 거야 뭐야? 아이고 무서워라. 귀신이 재개발도 막아준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얘가. 작은 시누이가 비아냥거리며 거듭니다. 저들의 눈에 민정이는 여전히 투명 인간입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며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던 존재감 없는 며느리. 감히 주인들 대화에 끼어들어 헛소리를 하는 미친 여자로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며느리가 저런 수모를 당하는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습니다. 민정아, 그만해라. 저 사람들 말 안 통한다. 그냥 제가 민정이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말리려 했습니다. 더 이상 내 며느리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걸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정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갑니다. 시누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쏟아지는 그 한가운데로 마치 무대 위 여주인공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쓱 넘기며
무심하게 입을 엽니다. 고모님, 아들 합의금 5천만 원.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첫째 신우이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지난달에 아드님이 술 먹고 사람 쳤잖아요. 당장 이번 주까지 합의금 못 주면 구속된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달려온 거잖아요. 보상금 받아서 메꾸려고. 너 그걸 어떻게? 신우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독한 신우이가 입술을 파르르 떱니다. 민정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이번엔 뱀눈을 가진 고모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고모부님, 사업 부도나신 거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셨더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작은 신우이가 남편을 획 돌아봅니다. 고모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너 2년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 사채까지 쓰셨던데. 이자만 월 300이라면서요. 이 집 보상금 나오면 그거 갚고 튀려고 하셨죠? 민정이의 입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대부업체 이름이 줄줄 나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생사부를 읽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친척들은 귀신을 본 듯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내년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고모부가 씩씩거리며 민정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듭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민정이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띠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민정이가 휴대폰 카메라를 그들 코앞에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폭행 추가하시게요? 합의금도 없으시면서? 민정이가 고모부의 눈을 똑바로 쏘아봅니다. 그 눈빛엔 일말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경멸만이 가득합니다. 당신들 사정, 내 알 바 아닌데. 적어도 남의 집 제사상 엎어가며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민정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처럼 그들을 후려칩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약점이 잡힌 짐승들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한 년. 첫째 신우이가 바들바들 떨며 겨우 입을 엽니다. 하지만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약점이 잡혔으니 더더욱 오늘 끝장을 보려 덤벼듭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합의금? 그래, 그러니까 더더욱 오늘 도장 찍어야 해. 오늘 안 찍으면 우리 다 죽어. 당장 내놔. 고모부까지 눈이 뒤집혀 덤벼듭니다. 이 판사판이야. 오늘 도장 안 찍으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간다. 그들이 마루로 다시 우르르 몰려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비명을 지르며 민정이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고 민정아, 저 사람들 눈이 뒤집혔다. 우리 죽이려나 보다. 이때였습니다. 제 앞을 막아서고 있던 민정이가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정 그렇게 원하시면 찍어드리죠. 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민정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찍어준다니요. 도장을 찍어준다니요? 민정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제가 민정이의 팔을 잡고 흔들었지만 민정이는 제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신우이들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차피 파는 거 확실하게 해야죠. 내일 아침 9시. 이 구역 담당하는 건설사 임원들 여기로 현장 실사 오는 거 아시죠? 친척들이 웅성거립니다. 내일 실사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계약하죠. 헐값 말고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고모부님 빚 갚고도 남을 만큼 받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은 오싹했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돈을 더 받으려고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벌려는 걸까요? 돈에 눈이 먼 그들은 제대로 된 가격이라는 말에 혹해 침을 꿀꺽 삼킵니다. 너, 딴소리하기 없기다? 내일 임원들 앞에서 바로 도장 찍는 거다? 그럼요. 그분들 앞에서 확실하게 끝내드릴게요. 민정이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지만 탐욕에 눈먼 시누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내일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좋아. 내일 아침 9시야. 1분이라도 늦으면 가만 안 둬. 친척들이 신이 나서 돌아갑니다.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마당을 빠져나갑니다.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에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도장 찍을 셈이냐? 내일 건설사 높은 양반들 온다는데 그 앞에서 망신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민정이가 제 곁으로 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어머님, 저 믿으시죠? 그래, 믿는다만 내일 오시는 건 그냥 임원들이 아니에요. 응? 내일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줄 사람들이 올 거예요. 민정이가 싱긋 웃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계획을 늙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지루한 싸움의 끝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제 민정이가 했던 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사람들이 온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먼동이 터오자마자 저는 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어떤 높은 분들이 오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집 꼴이 우습게 보이면 안 되니까요. 아침 8시 30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어제와는 딴판입니다. 시누이들은 미용실이라도 다녀왔는지 머리를 한껏 부풀렸고 조카들은 반질반질한 양복을 빼입었습니다. 형님, 청소 다 했어? 손님들 오시는데 냄새나면 안 되잖아. 첫째 시누이가 제 등짝을 치며 호들갑을 떱니다. 어제 저를 밀치고 욕하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은 얼굴에 가식적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야, 민정아, 너도 나와서 좀 거들어. 커피잔 꺼내놓고. 민정이는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오늘 민정이는 한복이 아닙니다. 언제 저런 옷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련된 검은 정장 차림입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굽 높은 구두까지 신었습니다. 시누이들이 훑어보며 비웃습니다. 어머, 얘 꼴 좀 봐. 어디 면접 보러 가니? 주제에 멋은 부려가지고.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웅 마이너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고택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뒤로 2대, 3대. 줄지어 들어오는 차들이 골목을 가득 메웁니다. 반짝이는 차체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구경을 나옵니다. 오셨다. 야, 빨리 줄 서. 인사드려. 고모부가 호들갑을 떨며 친척들을 일렬로 세웁니다. 저도 엉겁결에 그들 틈에 끼어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리는 걸까요? 맨 앞차의 뒷문이 열리고 은발의 신사가 내립니다. 한눈에 봐도 지체 높은 분 같아 보입니다. 뒤이어 건장한 수행원들이 우르르 내려 그분을 호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모부가 허리가 부러져라 90도로 인사를 박습니다. 시누이들도 배꼽 인사를 하며 알랑방귀를 낍니다. 어서 오세요, 전무님. 누추한 곳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은발의 신사, 전무라는 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택을 훑어봅니다. 그 눈길이 우리 쪽으로 향하자 친척들은 서로 눈도장을 찍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집주인 동생입니다. 계약은 저랑 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누이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봉투를 들이밉니다. 그런데 전무님은 시누이를 본체만 채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스쳐 지나갑니다. 시누이가 무안해서 저기 하고 부르는데 전무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당을 가로지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마루 끝에 서 있는 며느리 민정이 앞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어리둥절해서 쳐다봅니다. 저 양반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왜 저 식모한테 가? 하는 표정들입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콧대 높은 전무님이 제 며느리 민정이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게 아닙니까? 상무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무님?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뒤이어 수행원 수십 명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복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우렁찬 목소리가 고택의 기와 지붕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고요함. 시누이들의 입이 쩍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고모부는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민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셨어요, 전무님. 차가 좀 막혔나 보네요. 네, 면목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당부하셨는데. 회장님? 어제 며느리가 통화하던 그 할아버지가 건설사 회장님이었단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10년을 내 밑에서 시래기나 삶고 걸레질이나 하던 아이가 저 대단한 사람들의 상전이라니요. 민정이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넋이 나가 서 있는 시누이들을 향해서입니다. 그 눈빛, 어제 저를 지켜주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닙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진짜 주인의 눈빛입니다. 전무님, 네, 상무님, 여기 잡상인들이 좀 들어와 있네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잡상인이라니. 첫째 시누이가 꽥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하자 수행원들이 순식간에 앞을 막아섭니다. 시커먼 양복쟁이들이 벽처럼 가로막으니 시누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움츠러듭니다. 계약하러 오신 거 아니었어? 내가 왜 상무야? 작은 시누이가 파들파들 떨며 묻습니다. 민정이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전무님에게 손짓합니다. 치우세요.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의 손짓 한 번에 수행원들이 시누이들과 조카들을 짐짝처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조카가 검사야.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발악을 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어제 제 짐 가방이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던 것처럼 오늘은 그들이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갑니다. 형님, 말 좀 해봐. 전현이 미쳤어. 대문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저를 향해 악을 쓰는 시누이의 목소리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입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며느리가
너무나 크고 낯설어 보여서요. 마당이 깨끗해졌습니다. 민정이가 뚜벅뚜벅 제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 위풍당당한 걸음걸이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가 제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예전의 그 순한 며느리처럼 활짝 웃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민정아, 이게 다 꿈이냐 생시냐? 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약속했잖아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드린다고. 민정이가 제 손을 잡고 전무님 앞으로 이끕니다. 전무님이 저에게도 깍듯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사모님, 그동안 몰라 뵙고 결례가 많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돈어른께 안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돈어른, 민정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건설사 회장님이 저에게 안부를 전하다니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민정이가 저를 부축하며 수행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들 들으세요. 이 집 재개발 구역에서 전면 제외합니다. 네. 전무님조차 당황한 기색입니다. 상무님, 그건 이사회 승인이. 할아버지 승인 받았습니다. 이 집은 우리 시할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제 남편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건드리는 사람은 제가 가만 안 둡니다. 민정의 단호한 선언이 고택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친척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뭐, 제외. 그럼 보상금은? 내 돈은?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백지화가 이런 뜻이었군요. 제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 저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판을 짠 것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며느리 민정이가 오늘따라 세상에서 제일 크고 든든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절규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안 돼. 우리 합의금은, 빚은 어떻게? 형님, 정신 차려. 전현이 사기친 거야.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 발악을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수행원들이 사람 좋게 웃으며 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을 차에 태워보냅니다. 손님들, 일단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가시죠. 상무님께서 법적 절차는 따로 안내해 드리신답니다. 법적 절차라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민정이가 찍어둔 폭행 영상, 협박 녹음. 그것들이 이제 그들의 목줄이 될 겁니다. 차들이 한 대, 두 대 떠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담 너머로 고개만 빼꼼 내밀고 구경합니다. 저 집 며느리가 재벌이었대. 아이고, 우리가 옥분이 할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큰일 났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돈 냄새 나면 몰려들고 힘센 사람 앞에서는 또 주눅드는 세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당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전무님을 비롯한 수행원들도 공손히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갑니다. 상무님, 보고서는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셨어요.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도 줄지어 차에 올라타 떠납니다. 검은 세단 행렬이 사라지고 고택 마당에는 저와 며느리 민정이만 남았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돌아봅니다. 아까까지의 그 당당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제가 아는 그 수줍은 며느리의 얼굴입니다. 어머님, 놀라셨죠? 말이 안 나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입니다. 내 며느리가 건설사 회장 손녀였다니요. 그런 아이가 왜 10년 동안 이 누추한 집에서 천대받으며 살았던 걸까요? 민정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핀 코스모스 꽃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큰 집 딸려니 왜? 나 같은 늙은이 밑에서 종살이를 했어. 너 그거 알아? 시누이들이 얼마나 널 괴롭혔는지,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민정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입니다. 어머님, 응, 저, 친정엄마 얼굴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한테 맡겨졌거든요. 아빠는 사업만 하시느라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고,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바쁘셨어요. 저는 돈은 많았지만 혼자였어요. 밥상에 앉아도 혼자, 명절에도 혼자. 민정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큰 집에서 자랐으면 다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저 아이도 외로웠구나.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만났죠. 민정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주름투성이인 제 손을 보드라운 두 손으로 꼭 감쌉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요. 어머님이 밥상 차려주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딸 잘 먹어라. 이제 이 집이 내 친정이다. 아, 그랬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민정이는 그 말을 1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엄마를 만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를요.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그래서요. 어머님이 힘들어 하실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전부를 걸어서라도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안 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민정아,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50년을 고생만 하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시부모 눈치, 시누이 눈치, 남편 뒷바라지에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이 며느리가 저를 엄마라고 생각했다니요. 어머님, 이 집 지켰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민정이가 활짝 웃으며 고택을 둘러봅니다. 할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이 구역 개발하더라도 이 집만큼은 문화재로 보존해달라고. 그래서 백지화가 아니라 보존이에요. 그럼 재개발은? 다른 집들은 다 진행돼요. 근데 우리 집만 남는 거예요. 한옥 보존 구역으로요. 어머님, 평생 이 집에서 사셔도 돼요. 아니, 사셔야 해요. 제가 지킬게요. 민정이의 말에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민정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정이도 제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고택 마루에 울려 퍼집니다. 마당의 코스모스도 고목 위의 까치도 이 집의 기와장 하나하나도 우리의 눈물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문도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사람들 입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 시누이 아들은 결국 구속되었고 작은 시누이 남편은 파산 선고를 받았답니다.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있나 봅니다. 저는 오늘도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살아갑니다. 민정이는 출근할 때는 건설사 상무로 나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제 며느리로 돌아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그래, 우리 딸.
저녁 햇살이 고택의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입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집은 앞으로도 100년, 200년 더 이어질 겁니다. 제가 지킨 집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지켜준 집으로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술 한 잔을 따라 놓았습니다. 영감 봤지? 우리 며느리 말이여. 그 고생 끝에 우리 집 지켰네. 이제 편히 쉬시오. 이 집은 우리가 지킬 테니께.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환하게 타오릅니다. 마치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지킨다는 건 벽돌과 기와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깃든 사랑과 추억, 그리고 진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고택의 밤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